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났다. 그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윤정희 여사는 날짜로 세지 않는다. 다만 몸이 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옆자리가 비어있다는 것을 손이 먼저 알아채는 방식으로, 국을 데울 때 냄비를 작은 것으로 꺼내게 된 것으로, TV 볼륨을 전보다 조금 더 높이게 된 것으로, 75의 하루는 조용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고 냉장고를 열어 어제 끓여둔 국을 데웠다. 밥은 혼자 먹기엔 언제나 너무 많이 됐다. 뉴스를 틀어놓았다. 앵커의 목소리가 거실을 채웠다. 소리가 있으면 덜 조용한 것 같았다. 하지만 사실은 그 소리가 오히려 조용함을 더 선명하게 만들었다. 진짜 소리가 아니라는 걸 몸이 알고 있었다. 식탁 맞은편 의자는 늘 비어 있었다. 남편이 앉던 자리였다. 그는 아침마다 그 의자를 빼고 앉아 신문을 펼쳤다. 국이 뜨겁다고 시켜 먹었고 밥을 꼭 2공기씩 먹었고 다 먹고 나면 숭늉을 찾았다. 사소한 습관들이었다. 그게 그리울 줄은 몰랐다. 아니, 그리울 줄은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오래 그리울 줄은 몰랐다. 오늘도 그냥 하루지 뭐. 혼잣말이 나왔다. 누구에게 하는 말도 아니었다. 그냥 입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면 하루가 너무 무거울 것 같아서. 말이라도 해야 숨이 쉬어지는 날들이 있었다. 그날도 그런 오후였다. 손주가 저번 주에 다녀갔다. 태블릿을 두고 갔다. 가져가는 걸 잊은 건지 두고 간 건지 모르겠지만 식탁 한쪽에 놓여 있었다. 윤 여사는 며칠 동안 그것을 그냥 뒀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물건처럼. 그날 오후 별 생각 없이 화면을 켰다. 손주가 자주 본다는 영상들이 화면 가득 떠 있었다. 뭔지 잘 몰랐다. 그냥 하나를 눌렀다. 무대였다. 환한 조명 아래 청년들이 노래하고 있었다. 목소리가 컸고 움직임이 빨랐다. 처음엔 낯설었다. 시끄럽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들의 눈빛이 눈에 걸렸다. 간절한 눈빛이었다. 무언가를 향해 온몸으로 달려가는 사람의 눈빛. 저 나이에 저렇게 간절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이었다. 윤 여사의 심장이 아주 작게 뛰었다.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각이었다. 설렘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작고 그냥 지나치기엔 분명한 무언가. 그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뉴스는 여전히 틀려 있었지만 이제 그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기울고 있었다. 처음엔 단순한 구경이었다. 하루에 한 번, 많아야 2번. 그냥 심심하니까 보는 거라고 생각했다. 손주가 두고 간 태블릿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밥을 먹으면서 틀어놓는 정도. TV 대신 보는 것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대단한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그녀는 가사를 외우고 있었다. 처음엔 후렴구였다. 자꾸 들으니까 귀에 남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 다음엔 1절이었다. 따라하려는 게 아닌데 입이 먼저 움직였다. 어느 날 아침 국을 데우다가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고 있었다. 그제야 알았다. 이건 그냥 구경이 아니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중얼거렸다. 하지만 볼륨은 줄이지 않았다. 그 모순을 스스로도 알았다. 입으로는 아니라고 하면서 손은 다음 영상을 누르고 있었다. 나이 얘기를 꺼내는 건 습관이었다.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려 할 때마다 먼저 나오는 말. 이 나이에. 그 말이 방패인지 핑계인지 오래전부터 구분하지 않고 썼다. 젊은 시절이 떠올랐다. 20살의 봄이었다. 라디오에서 노래가 흘러나오면 하던 일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가사를 받아 적었다. 따라 부르면 가슴이 벅찼다. 언젠가 작은 무대라도 서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거창한 꿈이 아니었다. 그냥 노래하는 사람으로 누군가 앞에 서보고 싶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하지만 결혼이 먼저였다. 아이가 생겼고 살림이 생겼고 생계가 생겼다. 하나씩 생기는 것들 앞에서 꿈은 하나씩 뒤로 밀렸다. 어느 날 문득 보니 꿈이 보이지 않았다. 잃어버린 게 아니었다. 그냥 조용히 접어서 서랍 깊숙이 넣어뒀다. 언제 넣었는지도 기억나지 않을 만큼 오래전에. 그날 밤이었다. 모두가 잠든 시간, 윤 여사는 태블릿 화면을 낮게 켜놓고 이어폰을 꽂았다. 볼륨을 낮췄다. 혼자만 들을 수 있을 만큼. 노래가 시작됐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소리가 날 듯 말 듯 아주 작은 목소리로 따라 불렀다.
목이 메었다. 중간쯤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억지로 내려 하지 않았다. 그냥 멈췄다. 화면 속 청년들은 계속 노래했다. 환한 조명 아래서 온몸으로. 나도 한때 저렇게 반짝였을까? 그 생각이 오자 눈물이 먼저 왔다. 소리 없이 조용히.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닦지 않았다. 닦으면 울고 있다는 게 확실해지는 것 같아서. 그냥 흐르게 뒀다. 서랍 속에 넣어둔 20살의 봄이 50년이 지나 이렇게 찾아올 줄은 몰랐다. 이렇게 작은 화면 앞에서 이렇게 조용한 밤에 그녀는 한참 후에야 이어폰을 뺐다. 화면을 껐다. 그리고 오래 앉아 있었다. 어둠 속에서 혼자. 가족 모임은 한 달에 한 번이었다. 딸과 사위, 손주가 왔다. 윤 여사는 며칠 전부터 음식을 준비했다. 갈비찜과 잡채, 손주가 좋아하는 계란말이. 상을 차리는 동안 집안이 오랜만에 사람 냄새로 가득 찼다. 그게 좋았다. 시끄러운 것도 좁아지는 것도 좋았다. 한 달을 기다린 소란이었다. 밥을 먹다가 딸이 물었다. 엄마 요즘 아이돌 본다면서요? 손주가 말한 모양이었다. 윤 여사는 잠깐 젓가락을 멈췄다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심심해서 본다고. 손주가 두고 간 거 틀어봤을 뿐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사위가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도 팬클럽 가입하신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식탁이 웃음으로 찼다. 딸도 웃었다. 손주도 웃었다. 다 같이 웃는 웃음이었다. 나쁜 의도가 없다는 걸 알았다. 그냥 가벼운 농담이었다. 가족끼리 나누는 종류의 말. 윤 여사도 웃었다. 따라 웃었다. 소리도 냈다. 하지만 젓가락을 내려놓는 손이 조금 떨렸다. 그것만은 어쩔 수 없었다. 들키지 않으려고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웃음이 끝나고 나서도 표정을 유지했다. 괜찮은 사람처럼, 같이 웃을 수 있는 사람처럼. 밥상은 계속됐다. 다른 이야기들이 이어졌다. 사위 회사 얘기, 손주 학교 얘기, 딸이 새로 다니기 시작한 필라테스 얘기. 윤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적당히 맞장구를 쳤다. 음식이 줄었다. 자리가 마무리됐다. 가족이 돌아가고 혼자 남았다. 설거지를 하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다. 물소리에 집중했다. 그릇을 닦고 헹구고 엎어놓는 일에만. 하지만 사위의 말이 계속 귀 안쪽에서 맴돌았다. 농담이었다. 가벼운 말이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 남는지. 그날 밤 태블릿을 서랍에 넣었다. 깊숙이. 손이 쉽게 닿지 않는 안쪽으로. 끄면 되는데 넣었다. 멀리 두고 싶었다. 괜한 것을 붙잡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나이에 맞지 않는 것을 좋아했다는 생각이. 거울 앞에 섰다. 주름이 보였다. 눈과 입과 이마. 예전엔 그냥 지나쳤는데 그날은 하나하나 보였다. 흰머리가 많았다. 손이 거칠었다. 거울 속 사람이 갑자기 낯설었다. 오래 봤다. 너무 오래 봤다. 괜히 나이감 못하는 것 같네. 그 생각이 들자 고개를 돌렸다. 거울을 더 보지 않았다.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다.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보다가 눈을 감았다가 다시 천장을 봤다. 서랍 속 태블릿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넣어두길 잘했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꾸 그쪽으로 생각이 갔다. 그 화면 속 노래가 귀에 남아 있었다. 지우려 할수록 더 선명했다. 그녀는 한참 만에야 잠들었다. 꿈은 기억나지 않았다. 며칠이 지났다. 태블릿은 여전히 서랍 안에 있었다. 윤 여사는 그것을 꺼내지 않았다. 꺼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꺼내는 순간 뭔가를 인정하는 것 같았다. 나이에 맞지 않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 가족들이 웃던 그 모습이 사실은 자신이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냥 뒀다. 하루하루는 전처럼 흘렀다. 아침에 국을 데우고 뉴스를 틀고 혼자 밥을 먹었다. 달라진 게 없었다. 달라진 게 없어야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전보다 더 조용했다. 태블릿을 보던 시간만큼 빈자리가 생긴 것이었다. 그 자리를 뭘로 채워야 할지 몰랐다. 손주가 왔다. 학교를 마치고 들렀다고 했다. 가방을 내려놓고 냉장고를 열었다. 뭔가를 꺼내 먹으면서 거실을 돌아다녔다. 윤 여사는 차를 끓였다. 둘이 마주 앉았다.
손주는 학교 얘기를 했다. 윤 여사는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다 손주가 물었다. 할머니, 요즘 왜 안 봐요? 뭘 안 보냐고 물으려다 알았다. 태블릿이었다. 영상이었다. 윤 여사는 잠깐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냥 일하고 시작했다. 할머니가 보기엔 좀 그렇다고. 말을 흐렸다. 더 설명하고 싶지 않았다. 손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핸드폰을 꺼냈다. 영상을 찾는 것 같았다. 잠시 후 화면을 윤 여사 쪽으로 돌려놓았다. 공연 영상이었다. 무대 위 멤버가 관객을 바라보며 말하고 있었다. 윤 여사는 처음엔 보지 않으려 했다. 시선을 찻잔에 두었다. 그런데 목소리가 들렸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의 나이는 여러분의 속도를 정하지 못합니다. 숨이 멈췄다. 윤 여사는 자신도 모르게 화면을 봤다. 청년이 웃고 있었다. 환한 조명 아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그 말이 자신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공연장 안에 누군가를 향한 말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신에게 닿았다. 정확하게, 똑바로. 손주가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나이 때문에 좋아하는 걸 포기하면 그게 더 아깝잖아요. 15살짜리가 하는 말이었다. 어른한테 하기엔 너무 큰 말이었다. 하지만 틀린 말이 아니었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았다. 윤 여사는 그 말을 받아들이는데 잠깐 시간이 걸렸다. 가슴 어딘가에 걸리는 느낌이 있었다. 오래 걸린 것들이 그렇듯이 한 번에 통과하지 못하고 걸렸다.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그 영상에서 좋아했던 게 무엇인지. 아이돌이 아니었다. 노래도 아니었다. 아직 설렐 수 있다는 것. 아직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볼 수 있다는 것. 50년 전 서랍에 넣어뒀던 20살의 자신이 아직 거기 있다는 것. 그것을 좋아했던 것이었다. 눈물이 흘렀다. 이번엔 달랐다. 서러운 눈물이 아니었다. 부끄러운 눈물도 아니었다. 오래 닫혀있던 무언가가 열리면서 나오는 안도의 눈물이었다. 윤 여사는 닦지 않았다. 손주 앞에서 닦지 않았다. 처음으로 그냥 뒀다. 손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옆에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의 겨울이었다. 공연 날짜가 잡혔을 때 손주가 먼저 물었다. 같이 가겠냐고. 윤 여사는 잠깐 망설였다. 공연장이라는 곳에 마지막으로 간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남편과 함께였을 것이다. 오래전 일이었다. 그런데 손주의 얼굴을 보니 망설임이 짧아졌다. 가겠다고 했다. 가는 날 아침 윤 여사는 옷을 3번 갈아입었다. 뭘 입어야 할지 몰랐다. 너무 차려입으면 이상할 것 같았고 너무 편하게 입으면 또 그랬다.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섰다. 그러다 남편이 좋아하던 남색 카디건을 꺼냈다. 이게 낫겠다 싶었다. 이유는 설명하기 어려웠다. 그냥 그 옷을 입고 가고 싶었다. 공연장은 예상보다 컸다. 입구부터 사람이 많았다. 대부분 젊었다. 윤 여사는 손주 손을 잡았다. 잡으려고 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다. 손주는 뿌리치지 않았다. 그냥 잡혀줬다. 안으로 들어가 자리를 찾았다. 앉으니 무대가 보였다. 아직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가슴이 빨라졌다. 손주가 응원봉을 건넸다. 형광빛이 나는 것이었다. 윤 여사는 그것을 받아들고 잠깐 바라봤다. 어색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다. 주변을 보니 모두 같은 걸 들고 있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만 다른 사람이라고 느꼈는데 응원봉을 드니 그 느낌이 조금 줄었다. 같은 것을 들고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다. 음악이 시작됐다. 첫 음이 울리는 순간 공연장 전체가 달라졌다. 소리가 몸 안으로 들어왔다. 조명이 쏟아졌다. 무대 위에 사람들이 나타났다. 윤 여사는 숨을 참았다가 내쉬었다. 공기가 달랐다.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같은 곳을 보고 있었다. 같은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 안에 자신도 있었다. 응원봉을 천천히 흔들었다. 처음엔 작게, 주변 사람들처럼 크게 흔드는 게 아직 어색했다. 하지만 노래가 이어질수록 손이 조금씩 커졌다. 몸이 먼저 알았다. 이 안에서는 괜찮다는 것을. 그때 남편이 떠올랐다. 불현듯이었다. 아무 예고 없이. 젊은 시절 그가 했던 말이 귓가에서 울렸다. 당신은 노래할 때 제일 예쁘다고.
부엌에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던 자신을 보며 했던 말이었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쑥스러워서 핀잔을 줬다. 이제 와서 그 말이 이렇게 선명하게 들릴 줄 몰랐다. 눈이 뜨거워졌다. 참으려 했다. 공연장에서 울면 이상할 것 같았다. 하지만 노래가 계속됐고 조명이 쏟아졌고 응원봉이 흔들렸다. 윤 여사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소리가 날 듯 말 듯 아주 작게 따라 불렀다.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나 아직 살아있구나. 그 생각이 왔다. 말이 아니라 감각으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오랫동안 이렇게 뛴 적이 없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 아침을 먹고 텅 빈 의자를 바라보던 3년 동안 이 심장이 이렇게 뛴 적이 없었다. 공연이 끝났다. 불이 켜지고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윤 여사는 잠시 그대로 앉아 있었다. 손주가 옆에서 물었다. 할머니, 어땠어요? 윤 여사는 웃었다. 대답을 찾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었다. 마치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는 것 같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조용했다. 손주는 이어폰을 끼고 있었고 윤 여사는 창밖을 봤다. 겨울거리가 지나갔다. 가로등이 하나씩 스쳐갔다. 그녀는 알았다. 공연장을 따라간 게 아니었다. 아이돌을 좋아하게 된 게 아니었다. 50년 전 서랍에 넣어뒀던 20살의 자신을 오늘 처음으로 다시 만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만남은 늦지 않았다. 남색 카디건 안으로 손을 넣었다. 심장이 느껴졌다. 아직 뛰고 있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